자, 이제 듣는 대화 연습을 한번 하고 갈 거예요. 자, 정면 마주보시고 눈을 맞추셔야 돼요. 3초 눈 맞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미소 지으십시오. 미소. 그 다음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랬구나. 이렇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침묵까지 듣는 거예요. 3초 이상 침묵이 유지될 때까지도 그 침묵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을 이어가지 않으면 혹시 다 하셨어요? 더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 얘기했어요 라고 하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성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너무 순수해 보이죠? 여러분 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옆에를 보세요.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너무너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신성의 빛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되게 많은 교리나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내 아이들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찾아가고 자기 신성을 회복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신화 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이런 신성, 순수한 내 영혼의 본질 요렇게 태어났는데 점점 살기가 너무 힘들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제때 우유도 안 주고 막 응가도 안 가르치니까 찝찝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점점 괴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처 입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략을 세우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못되게 점점 본질과는 아주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죠? 본질과 아주 많이 달라져서 내 신성의 빛과는 점점 멀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여도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얼마나 더 많이 왜곡되고 방어 전략을 위해 겹옷을 겹겹이 겹쳐 입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것들이 점점 자라면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쌓여진 방어 전략들, 생존 전략들,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그 너머의 영혼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을 보면요, 프로이트가 성격의 구조를 3가지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가 있대요. 근데 이 초자아가 이런 거예요. 되게 윤리적, 규범적, 엄격한 아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도덕적,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원초아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충동적이고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얘네 둘이 이리로 끌어당겼다가 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중간에 자아가 그걸 조절해 보면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아가 취약하면, 약하면 말 그대로 뭐냐면 아이들은 좀 페르소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맞는 얼굴, 이 상황에 맞는 옷, 이 상황에 맞는 태도,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배우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이 자아가 그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취하는 행동들이 성격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 자아, 소위 에고에 붙들리는 형태가 성격으로 나타나. 성격은 내가 아니다. 단지 어떻게 방어하고 어떤 전략을 만드는지. 어떤 사람은 같은 자극에도 막 파이트, 막 공격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고 욱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가고. 다 같은 유형이지만 행동 유형만 달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격이 아니다. 이 겹겹이 쌓인 이것에서 그 너머를 본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계속 우리는 보이는 걸 봐요. 라캉이라는 정치국적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한 자는 마치 거울 속에 들여다보는 나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거울에 나 비춰지는 모습, 이 모습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자꾸 꾸미고 갖추고 이런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은 내가 아닌 모습이니 실제 나와 접촉하라. 이런 거죠. 만들어진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가볼게요. 애니어그램이 뭘 다루는 거냐. 다른 성격 유형들은요. 행동들, 보여지는 행동 그런 것들을 다뤄요.
그래서 관찰로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 근데 애니어그램은 더 깊은 곳에 저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하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모범적이에요. A 플러스 항상 받고. 그런데 그 친구를 겉모습만 본다면 이 친구는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친구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애니어그램은 그 동기를 보는 거죠. 동기가 뭐냐?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이 친구가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거 빨리 하고 나가서 놀고 싶어서 이거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성취해서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이런 마음의 동기까지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접촉할 수 있는 게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안에 어떤 열망들, 욕구들 항상 걸려 넘어지는 여러분의 돌부리, 그걸 요번에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이 해석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같은 상황에 계속 걸려 넘어지지? 돈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돌아서 언젠가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 그 경험이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흔이나 고통이 되는 여러분의 상황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절실하게 기다려온 기회. 내 영혼의 산산난 조각들, 멀어진 신성의 빛에서 다시 전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조각난 것들을 모아서 다시 온전한 나로 돌아가기 위한 영혼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성격이 너무 완고해, 말이 안 통해가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념 뭘까? 그 어떤 열정은 뭘까? 그 사람 안에 어떤 반복적인 패턴이 있을까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격에 대한 건 마무리를 할게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한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에벌린 나비가. 상처 입은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인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점으로 애니어그램을 보시고,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내가 통찰하고 알아차림으로써 그동안에 여러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영광스러운 풍장이 달리는 거죠. 상처 입었지만 회복된 치유자, 온디드 힐러가 여기 다 계신 거예요. 온디드 힐러가 힘이 있죠. 여러분들은 나는 온디드 힐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9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 인간은 9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애니어그램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타고난 유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9가지 성격 유형인데 이걸 나누기 전에 3가지로 먼저 나눌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유형이 장형이에요. 직관, 본능, 장형. 그리고 여기 빨간색 유형이 가슴형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파란색 유형이 사고, 머리.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사하기 전에 테스트를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같이 2명이서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 짝이 없으면 3명이서 하셔도 되세요. 자, 시뮬레이션이 3가지가 있어요. 우선 한 가지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잠깐 근데 엄청 화기애애해지셨네요. 자, 좋아요. A이신 분. 그 다음 B. 오케이. B 누구 다시 B? B. C.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누가 싸울 때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인간으로 이미 너무 페르소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0.00001초 만에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아마 부여잡고 아마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실 텐데, 그거 말고 진짜 내 본능적으로 내가 정말 스트레스 모드 받을 때 그냥 성격이 확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셔서 진솔하게 속이지 마십시오. 알겠죠? 난 차분하게 대처해 라고 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2번째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겠습니까? 둘이서 또 얘기 나눠보십시오. 자, A이신 분?
좋아요. 얘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A이신 분. 오케이. 나는 일반적으로 A가 나왔다. 좋아요. 자, A 한번 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검사를 해도 내가 이 검사가 나왔으니까 나는 U형이야. 뭐 이렇게 자신을 거기에 가두지 마시고요. 자꾸 질문하세요. 나 이거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자꾸 점검해 가고 또 하실 때 자기 가족, 아이, 친구, 남편, 아내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초등학생들도 애니어그램 강의 많이 하거든요. 집으로 가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엄마가 저래서 저랬구나 막 이래요. 엄마 욕을 엄청 해. 그러면서 되게 재밌습니다. 사고가 앞서는 형은요, 망원경이에요. 의식이 저 미래로 가 있어요. 앞일을 항상 예측하느라 불안해요.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 목 위에 머리가 달렸잖아요. 되게 불안한 존재거든요. 얼마나 불안해요. 머리로 모든 거를 다 알려고 그러는 거야. 걱정도 머리로 하고 감정도 머리로 느껴요. 그래서 머리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 그러니 미래를 항상 생각하고 대체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을 다 정확히 알고 싶어지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대비책을 마련해야겠고 항상 불안, 염려, 근심 이런 걸 휩싸여 있을 거예요. A 아까 손 드신 분? 나는 이런 건 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이론 말고요 더 훌륭한 강의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지도를 보는 거는 땅을 하나씩 밟아봐야 여기가 온통 패였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에피소드를 다 나누십시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혼돈해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머리 나왔던 분은 가슴형이에요. 자, B는 가슴이 중추거든요. 항상 그렇죠. 되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의 감정 민감해요.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어땠을까 나? 그럼 집에 가서 이불 킥 차고 그 행동 하지 말았어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항상 이분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의식이? 과거에 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고 회한, 고통, 아쉬움, 번뇌 뭐 이런 걸 항상 휩싸여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교성도 있고요. 친화력도 좋아요. 물론 많이 싸우고 막 지지먹고 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감정적이고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이미지를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어떻게 보일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겠죠. 더 좋은 이미지, 더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 쓰다 보니까 더 개발이 되는 거죠. 머리도 사고한 사람이 더 그걸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 이거 탁월해지는 거죠. 계획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사고형. 그러니까 그게 탁월해지는 거예요. 자, 행동. 너무 재밌어요. 장형. 되게 단순해요. 장형 아까 C 몇 분 나오셨어요? 조용히 하시죠. 좋아요. 이분들은 되게 주도적이고 정의롭고 또 힘을 갖고 싶어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 맞아,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기 얘기하는 게 저는 애니어그램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내가 이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묻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알아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이 이런 장형일 경우에 많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 또는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힘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힘을 막 행사하세요. 그때 막 커져요. 막 그때 막 나타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안에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당장 여기 장형 뭐예요? 행동파예요. 그냥 행동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거예요. 의식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너 죽을래 살래? 너 친구 아니면 저 이런 거예요. 칼 아니면 방패. 제가 예전에
장형 이런 분들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좀 성격을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저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순수해요. 되게 단순하고. 그죠? 순수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귀여워요. 보시면 친구 관계들, 사회생활, 인간관계. 머리요. 혼자도 잘 노나요? 그래요? 어떠세요? 딱 맞대요. 딱 맞아. 가슴형은 좀 어울려 놓으려고 하죠. 사람들 사이에. 장형은 데리고 논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고. 머리형은 일하거나 뭔가 할 때 이거 되나? 계획하고 정보 입수해서 되면 한다. 맞아요. 시간이 많으면 이럴 때마다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따 같이 짝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가슴형. 그때 달라요. 감정 기복이 좀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장형. 그냥 하면 되나?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장형은 하면 된다. 장형은 때로 사람들을 대상화시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이 어떤지를 고려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일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수단과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장형에게 필요한 거는 성장의 방향은 가슴형의 에너지를 좀 가져오셔야 돼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살펴보고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 근데 장형이 가슴형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형이 장형으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힘이 있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힘을, 그래서 세상에 힘을 선물하는 게 장형이거든요. 장형은 장형대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가슴형의 에너지를 가져가시면 되게 성숙한, 구원된, 승화된 장형이 된다는 거죠. 멋지죠? 너무 멋지죠? 세상에 장형이 많아봐요. 너무 다 이끌어주고 든든하고 어려운 일도 다 그 사람이 있으면 든든해. 이 모임에 지금 장형이 예를 들어 3분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데요. 아주 힘이 됩니다. 가슴형들은 따뜻하지만 좀 감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사고의 에너지를 차갑고 이성적이고 머리는 차갑게. 이게 너무 필요하죠. 가슴이. 그죠? 가슴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따뜻한 가슴형을 잘 살려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게 굉장한 성숙된 가슴형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사고형은 어떤 게 성숙하는 거예요? 봐봐요. 맨날 머리 쓰고 있고 머리에서 김나요. 맨날 여기서 김나요. 머리를 뜯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최악의 경우 막 생각하고 있고 막 계획을 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행동 하면 된다. 나아가고 실행하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져가시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본인들이 그 에너지를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난 좀 남들보다 본능적으로 좀 감정적이야. 인정을 해야 얘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좀 이성적이고 좀 차가워. 나는 머리를 쓰는 에너지 말고 좀 행동하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어. 이런 것들. 장형은 장형대로 내가 사람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구나. 사람을 좀 살피고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예측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검사하기 전에. 그래서 점수가 많은 1유형, 2유형, 3유형까지만 적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꼭 결과가 안 나와도요, 여러분 하시면서 내가 어떤 게 나랑 비슷한지, 그리고 결과가 거의 대부분 잘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실제는. 자, 좋아요. 보시면서 이 지금 말한 거 아닌 유형이 내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보시고 어떤 건 나와 비슷하고 어떤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찾아가 볼게요. 자, 2유형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2유형은 가슴형 유형이죠. 여기 빨간색 유형들. 2, 3, 4번은 가슴형. 자, 2유형은요 누가 봐도 딱 보여요. 그냥 사랑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가서 내가 도와줄까요?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할지 미리 알아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의 욕구를 채워주죠. 다른 사람을 향해 많이 있어요. 여기 에너지가 밖으로라고 써있는데 다른 사람에 어떻게 도와줄지, 그러니까 나의 내면의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더 많이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남에게 더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아까 동기, 두려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가 많고요. 그 안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되게 원래 타고난 사람들이 그냥 존재 자체라도 사랑이 넘치거든요. 내가 줄 수 있어서 주는. 그래서 약간은 사람들을 자기보다 좀 아래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넓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아이들도 보면 이유형인 아이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뭘 도울지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되게 티가 많이 나요. 이유형은 가서 막 설거지하고 있고 뭐 청소하고 있고 딱 티가 나는 유형들이죠. 이유형이 많으면 세상이 되게 따뜻해지겠죠.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치로 활동할 때 어떤 유형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받아요. 그래서 보면 에피소드를 들으면 항상 남에게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심리적 곤란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형들. 이 이유형들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번아웃 되는 거죠. 계속 사랑을 베풀다가 결국 번아웃 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제 서운하고 이 유형에게 이런 질문들이 좀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유형은 나의 욕구를 조금 뒷전으로 하고 남들의 타인의 욕구나 사랑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신의 욕구는 뭔지, 남은 되게 잘 돌보는데 나는 잘 못 돌본단 말이죠. 나를 돌보기 위한 것들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되게 좋아요. 이 유형 아까 나오신 분, 네,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2번 질문을 드린다면 혹시 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만 했던 것 같고 제 이름은 세 글자가 어딘지 모르고 살쪄가지고 항상 뭐 타인, 남편, 아이, 친구 이게 우선이고 저는 항상 후자였다고. 그래서 여기 참여한 것도 나한테 베풀려고 나를 알고 나한테 베풀고 싶어서 이제 취미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 이런 걸 적으셔야 돼요. 물컥하셨대요. 같이 보시면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실래요? 유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힘이 된대요. 근데 정말 이 유형만 아는 거예요. 다른 유형은 그 마음을 잘 몰라.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만 본인은 울컥한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접촉된 거죠. 혹시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도움이 되네요. 삼유형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삼유형들은 이 사진이 딱이에요. 한쪽에 전화를 걸고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결제 서류를 체크하면서 노트북을 보고 있고 시간도 되게 쪼개졌어요. 효율성이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다재다능하시고 능력이 많죠. 항상 성공, 성취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명예로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유형은 가장 페르소나와 가면이 잘 쓰여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어 보이고 예의 바르고 갔을 때 딱 갖춰져 있고 왜냐하면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에너지를 내 안으로도 신경을 쓰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신경 써요. 그래서 삼유형이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되게 고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으로 엄청 움직이잖아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삼유형도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도 신경을 엄청 쓰지만 안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가슴형인데 가슴형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슴을 잘 못 쓰는 삼유형인 경우가 많아요. 이유형하고 사유형은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사유형은 예술가 감정적이고 감정 기복이 있어 딱 티가 나는데 이유형은 그냥 사는 사람
사람은 가슴형인가 아닌가 가슴인지 잘 모르는 그죠? 가슴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대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자, 되게 재밌는 건 동물의 너무 그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뇌를 활용해서 이 상상력으로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카멜레온. 어디서나 나를 그쵸 스무스하게 티도 안 나게 잘 적응하는 거죠. 여기에도 잘 저기도 잘 하고 계시니까 되게 공감을 하고 계세요. 격하게. 그리고 이분들은 이 공작새에 날개를 쭉 펴주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들. 근데 이 공작새는 가슴형의 모두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가면 어떻게 보여질지 되게 많이. 그래서 이 상류형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가슴형의 이슈인 이 공작새는 날개를 다 뜯어버렸을 때 못 나빠진 닭에 불과한 자기를 견딜 수 있느냐, 이게 이슈인 거죠. 내가 그 모든 날개를 다 뜯어버렸을 때, 왜냐하면 상류형의 또는 가슴형의 가장 큰 이슈는 내가 만든 정체성, 그 자아 이미지가, 거울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나를 만들려고 아까 라칸이 얘기한 것처럼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나이라고 정체성을 만들고 뭔가 계속 성취하는 걸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날개를 다 뽑고 못 나빠진 닭으로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슈예요. 상류형의 성화된, 구원된 이미지는 이 독수리인데요. 제가 집에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 유일하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날아간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상류형은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든 잘 적응하죠. 효율적이죠. 그다음 성취를 잘하죠. 두려움 없죠. 용감하죠. 독수리 날개 쳐오른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류형을 좋아해요. 제가 없는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막 집시 같은 보헤미안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정글 속에 타장같이 다듬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상류형들은 보면 품이 있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멋있어요. 그래서 상류형들을 좋아했어요. 되게. 상류형인데 감정을 잘 안 쓰는 것 같으면서 또 따뜻한 면이 있거든요. 맞죠? 자, 상류형 본인 얘기를 맞아요 해요. 이분들은 자기의 업적 성취를 막 해야 내가 좀 세워진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순수한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를 들면 상류형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는, 코칭을 많이 받으러 오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기를 때 너무 자괴감이 있는 거죠. 자기는 예를 들면 아나운서로서 또는 뭐 뉴스 앵커로서 뭐 성장하고 싶은데 자아 개념이 그건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뭐 자기 자신 다 망가지고 예측할 수 없고 이상한 말도 안 되던 행동들, 막 폭력적인 괴물 같은 내가 막 나타나.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막 집안일 하는 것도 사소해 보이는 거고 왠지. 근데 이런 것들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얘기해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상류형이신 분들이 혹시 울림이 되는 얘기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율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저를 만들어가는 건지.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아까 그 공작새처럼 기자라는 걸 적으면 그 날개가 다 뜯어진 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거울을 많이 봐요. 네, 그래가지고 예뻐져야 된다, 예뻐져야 된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구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그렇게 늙어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다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데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애한테 몰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그러죠. 근데 쟤를 안 낳았으면 나 지금 뭐 인민배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꿈이 뭔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게 뭔지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못 넣고 자식한테서부터 독립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돼서 많이 배워야겠다. 이럴 때 박수 안 치나요? 너무 공감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형 혹시 나오신 분? 자유형 많이 나오신 분 가볼게요. 자유형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다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이동을 하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강 설계도를 만들고 누군가는 사람을 모으고 누군가는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구호물자를 전달하고 다친 사람을 돌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죠. 유형별로. 근데 이 4번은 뭐라고 있냐면 전쟁 나서 다리 만들고 난리 나는 곳에서 그 강 한가운데 가서 발레복을 입고 수중 발레를 하는 나 좀 바라봐줘. 어디서든 좀 튀고 싶고 좀 약간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특이하고 그러니까 항상 존재를 각인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항상 뭔가 남들과 다른 옷, 다른 행동 이거 무의식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안으로 많이 써요. 자기 먼저, 자기의 감정, 자기 내면 성찰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요. 자, 보면 약간 슬픈 느낌도 났고 비둘기 약간 구구한 진짜 이런 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경우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항상 나는 좀 상처받았고 그래서 자유형들은 봄이 오면 따뜻하잖아요.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꽃샘추위가 한 번 왔어. 그러면 이렇게 우수에 젖어서 그래요. 이 꽃샘추위를 다시는 만날 수 없겠지. 뭐 이러면서 우수에 젖어 그래요. 항상 약간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적인 면에 접촉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담사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다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 이제 통합을 시키거나 치유가 많이 돼야죠. 안 그러면 같이 빠져들어서 해결책을 못 내겠죠. 어떡하지? 이러고 있겠죠. 왜 예술가냐면요. 예술가가 왜 예술가예요? 없는 거 창조해내는 게 예술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날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이 4번 유형의 분들은 맨날 여기서 좀 모자란 거, 없는 거. 이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선 때문에 창조가 일어나요.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거.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물이 선할 때에는 생명을 주지만 물이 약할 때에는 홍수가 나서 침범해서 사람을 죽이죠. 이런 것처럼 보시면 돼요.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맨날 없는 거 찾고 막 이러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그 공간에 없던 게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티스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화되면 그런 거예요. 이 진주가 왜 귀하냐면 이 조개가 모래를 온몸으로 녹여지는 아픔을 겪고 모래를 하나하나 이 가슴 안으로 넣어서 만들어서 조금씩 한 방울씩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대요. 어마어마한 고통, 내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안으로 만들어서 귀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아름답죠? 그죠? 제 4번이니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지금 그래서 항상 좀 아쉽고 부정적인 면에 자기도 모르게 흐를 수 있으니 본능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강물이 가만히 있으면 하루를 흐르죠. 그래서 자꾸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루를 흐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나의 감각이나 에너지, 열정,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 꼭 그렇게 하고 싶은 4번명은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죠. 항상 좀 부정적인 거, 없는 거, 좀 빠진 거, 아쉬운 거 현재를 볼 수 있는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특별히 넣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치의 길을 가려고 발걸음을 내디디셨으니까 코치 마인드로 남에게도 어떻게 이 관점으로 다가가서 그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되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유형에 맞는 질문을 탁 던져주면 탁 뭐가 가서 닿는 거죠.
이 4번이 필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좀 너는 좀 특이해 라는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계속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면 특별한 걸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신의 특별함을 잘 가지고 발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유형 나오셨어요. 아까 장형 나오셨죠? 장형. 만약에 장형이라면 5번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시고 오늘 말고 다음 주에 할 거는 오늘은 그 유형만 바라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내가 후퇴하는 방향일 때는 어떤 번호로 가고 내가 성장하는 모드일 때는 어떤 에너지를 가야 될지를 이 안에서 볼 테고 그 유형 안에서도 건강한 모드인지 덜 건강한 모드인지 이 자기 안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뭐가 있는지 내가 만약에 5번인데 4번과 6번이 날개예요. 그래서 이 날개를 한쪽은 꺾여 있는지 다 양쪽 날개가 펼쳐져 있어서 내가 5번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얘네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아까 장형처럼 난 좀 주도적이고 이런 유형이라면 8번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8번이 수축, 위축, 스트레스 모드일 때는 5번으로 가요. 그래서 5번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5번은 부엉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이 부엉이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지혜의 여신의 심부름꾼이래요. 부엉이가 밤에 눈이 이따만한 눈을 그 밤의 어두운 데를 다 꿰뚫어보는 힘. 너무 멋있죠? 무섭어요. 다 통찰하고 거죠. 엉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통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는데 가장 파란색이면서 가장 개인적이고 이성적이고 가장 차가운 모든 유형 중에 가장 차가운 개인적인 유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명품, 다리, 건물, 이론적인 거 5번 유형들이 다 기여해서 세상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발명가, 연구가, 이론 이런 것들 5번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라 사회적으로 함께하기가 조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도 상관없이 여겨요. 만약에 내가 8번 유형이라면 여기 도전가라면 아까 딱 말한 대로 불도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인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위축하면 5번으로 가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위축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회에 참여하도록 돕는 질문들을 해주면 좋아요. 어떤 주위에 이제 혹시 5번이라면 어떤 점이 좀 와닿으세요? 아까 그 사색이 그러면 생각을 좀 해서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혼자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서 말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그거를 계획해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6번 유형 있으신 분? 여기 있으시죠? 있으세요? 6번은 이렇게 자녀가 6번이면 부모가 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두렵고 무섭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가장 불안이 많은 유형입니다. 가장 세상에 대한 불안,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래서 항상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항상 불안. 그래서 이 유형들은 성인 중에는 두 가지 양상으로도 나타나는데 하나는 권력에 아첨하거나 권력에 붙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으로 인해서 불안을 처리해요. 또 어떤 유형은 완전 대응하고 반항하고 공격함으로 두 가지 똑같은 유형이에요. 다 자기 안의 불안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토끼 같아요. 뭐냐면 야생 토끼가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슉슉 움직이잖아요. 이런 민감한 예민한 조심스러움, 안전, 항상 신경 쓰고 불안하고 그리고 미역해. 저기 오나 누가 오나 누가 날 공격하나. 그때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털 다 세우고 거리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람들이 미역캣이라고 너무 긴장하고 그죠?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막 미역캣처럼 어떡하지? 누가 나 공격
이만큼씩 들고 다녔어요. 그냥 불안의 리추얼이에요. 이거 들고 다니면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불안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웃겨. 네, 구원된 이들은 강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되게 연약한 사슴이지만 되게 강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유형하고 1번 유형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6번도 권력 체계 안에 충성가로 이렇게 있어요. 충성가로. 그래서 권력 안에 대부분이 제가 그 마포구청이라는 구청에서 구청 공무원들 심리상담, 치료, 코칭 협약을 맺어서 3년 이상을 했는데 마포구청 직원들이 이제 계속 상담받으러 오고 가족 상담 받고 그룹 코칭하고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와서 상담받아요. 근데 대부분이 6번 유형이에요. 애년을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떤 날은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6번이야. 네. 너무 신기해요. 근데 때로 개인 상담하는데 6번이 아니에요. 상담하다가 퇴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돈을 마포구청에 받으면서 되게 상담받은 사람들이 자꾸 퇴사를 해가지고 되게 눈치 보였었어요. 자기 길을 막 찾아가. 지금 막 편지 오고 선물도 보내요. 선생님 덕분에 막 내 인생을 찾았어요. 막 이러면서 자기 사업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든 자기답게 자기 길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항상 신뢰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낙천가 여러분 나왔는데 낙천가? 좋아요. 이 원숭이가 딱인데 원숭이 같이 약간 시덥 짜는 걸로 웃기고 그러면서 깔깔깔거리고 항상 즐겁고 세상에 모험거리가 투생이고 너무 즐길 게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은 게 이 7번이에요. 근데 되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많고 똑똑해요. 7번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맞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좀 어려워 보이죠. 너무 열심히 열정적이고 모험적이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항상 웃고 있는데 4번과 차이가 나요. 4번은 저 지하 세계로 깊이 내려와 있는 유형이라면 7번은 부정적인 면에 접촉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7번 유형과 상담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인생을 통해 한 50년 인생을 살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대요. 사람들이 그룹 코칭인데 다 들고 일어나서 컴플레인 했어요. 그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 짜내서 한 게 운전면허증을 2번을 떨어진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정적인 경험이죠. 다들 화가 막 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말을 안 했죠. 부정적인 경험도 접촉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화된 모습은요 원숭이랑 좀 다르죠. 원숭이보다 조금 더 승화된 모습, 우아하고 7번의 그 자유자재, 모험을 즐기고 가볍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즐겁고 유쾌해. 자유자재로 살아봐. 그래서 7번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내면 7번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좋은 게 많구나. 7번 통해 아는 거죠. 7번이 그거를 세상에 선물하는 거죠. 7번 옆에 살아야 그렇죠. 혹시 공감 가는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요? 근데 저 왜 4번이랑 7번이 같이 나오죠? 그럴 수 있어요. 전 중간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알아봅시다. 저 되게 극심한 4번인데 7번을 더 많이 써요. 제가. 7번 되게 많이 나요. 그래도 저는 알죠. 내가 4번이라는 걸. 4번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7번을 많이 쓰는 4번이죠.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 내가 뭐를 많이 쓰는구나를 1등, 2등, 3등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그 중에 가장 자기 유형을 찾으시고 그 중에 자기 또 날개를 찾으시고 그래서 날개가 제가 4번인데 저는 5번을 되게 많이 썼어요. 늘 통찰하고 사색하고 뭔가 이론에 더 중요시 여기고 뭔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제가 3번을 꺾여 있었어요.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난 집시같이 살았거든요. 삶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8번. 좋아요. 8번. 8번은 딱 봐도 외모로도 8번은 도전가. 그 덩치도 좀 있고 골격도 좀 세고 목소리도 장형이랑 우렁차게 나옵니다. 되게 강하고 힘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로 진짜 살래 죽을래 친구 아니면 뭐 이런 느낌으로 세상에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 일들로 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들은 폭군 아니면 영웅이 된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형들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일가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생각해보면 좋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약한 것 얘기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8번은. 그래서 항상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9번 나오셨어요? 좋아요. 지금껏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분들이 계셨는지 몰랐던 분이 지금 언제나 굉장히 평화로우신, 지금 딱 봐도 되게 평화로워 보이시죠? 평화로우신 분들이에요. 항상 좀 포용하고 온화하고 말도 약간 느리고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탐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9번일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유형에게는 태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태만이 뭐냐면 게으름하고는 좀 달라요. 태만은 할 수 있는데 약간 안 하는 건데, 약간 어떤 것 같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게으름은 그냥 원래 뭐 늦잠을 부려서 뭐 이걸 못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라면, 태만은 조금 뛰면 잡을 수 있는데 태만한 거야. 태만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팎으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9번 유형인지 장형인지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주변의 평화가 유지가 깨지지 않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되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안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되게 갈등이 많아요. 이 안으로. 그리고 좀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해요. 우리가 9번에게서 좀 찾을 수 있는 유형은 그 고래 이미지인데요. 고래가 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단 하나도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울려 살고, 그리고 완전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진짜 큰 사랑. 그래서 모든 9번이 가장 이 유형들 중에 누구와도 다 같이 있으면 잘 지내는, 이 분리감이 없는, 그래서 친구도 많고 이런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배울 게 많죠. 자, 여러분 1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1번도 많이 나오셨어요? 8번, 1번 똑같아요. 좋아요. 1번은 약간 뉴스 앵커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비판입니다. 판단 능력.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 내면에 재판관이 있어요. 자기에게 되게 인색해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 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이어야 돼, 바라야 돼, 윤리적으로 항상 깨끗하고 시간 잘 지키고 청결, 이런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모범적이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저걸 저렇게 하고 있어요. 또 완벽주의, 강박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요. 되게 완벽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 정의롭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 유형이 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힘듭니다. 되게 자기 안에도 막 너무 완고하고 그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사람도 보려고 하니까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데 자꾸 완벽하게 생각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근데 내 안에서 분개하는 감정조차, 이 장형은 분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번 유형은 분개하는 감정조차 완벽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감정조차 억누르고 굉장히 자기를 아유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뭔가 이렇게 꿀벌 같고 개미 같고 모범적인 느낌이 있어요. 1번하고 6번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6번은 좀 불안감이 있으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1번은 자기가 개혁가 앞에서 이끌고 나를 따라와 라는 장형의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좀 나눠볼 건데 조금 차분하게 하고 갈게요. 코로 호흡을 한번 들이마셔 보실래요? 1, 2초 멈췄다가 한 8초 입으로 조용히 내뱉으십시오. 지금 몸에, 어깨 이런 데도 힘 다 빼세요. 그죠? 아무 데도 힘 가지 않게. 손바닥은 뭐 가능하면 손바닥 위로 향하게 놓으시면 좀 더 마음이 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호흡을 한번 1분만 해볼까요? 자, 눈을 감아주시고 지금부터 호흡하는 걸 셀게요. 몇 번 하시는지 세십시오. 몇 번씩 하셨는지 볼까요? 한 10번 이상. 좋아요.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착각하는데 정신과에도 출근을 하거든요. 35번을 하셨더라고요. 잘못 센 거 아니시냐고. 음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잘 줄이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한 6번, 7번 정도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한 3번, 4번 적게 하시면 2번도 하세요. 이렇게 더 차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라 정말 0.1 버전만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애니어그램. 그래서 차라리 이론을 많이 알려드리기보다 영감만 남기자 해서 사진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은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내 삶에 와닿았던 부분 그거를 좀 바라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눈을 감으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내 모습을 이렇게 멀찌감치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 3자로 그 내 모습이 이런 유형들 중에 어떤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지 그동안의 삶에서 내가 지금 기억 남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내 모습과 좀 연결성이 있는지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고 그런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뭐 안쓰럽다 또는 애쓴다 불쌍하다 기특하다 모르겠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금 혹시 2시인데 조금은 더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혹시 괜찮으면 10분 정도 안에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만 그러면 2분만 집에서 하실 때는 시간을 좀 들여서 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걸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이걸 가지고 한 2시간 반을 눈을 감고 명상한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떠올리면서 1번 유형의 개혁가의 분계, 평정, 언명,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서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이런 거 삶을 그래서 눈을 감고 했는데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시간을 체크하고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저는 다 외웠으니까 눈을 감고 그냥 쭉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나중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분만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아주세요. 1분이 1시간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하세요. 멀리서 나를 떠올리시고 멀리서 관찰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와닿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할게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전해보세요. 2분 정도만 얘기
다시 한번 그게 사생과의 역할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 느낌이 드세요? 제가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주눅들지 않는 엄마,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많은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이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 참. 제가 무지정 일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 삶에서 이게 딱 맞아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너무 수고했다. 여러분 다